47세의 젠나로 가투소는 투지와 충성심의 화신으로 기억된다. 월드컵 우승자이자 밀란의 전사, 고통을 견디며 싸움을 결코 피하지 않았던 남자다. 대중에게 그는 축구의 정직한 병사였고 희생과 불꽃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조명 아래와 함성 가득한 관중석 뒤편에는 라커룸에서의 배신, 깨진 약속들, 그리고 어떤 태클보다도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긴 순간들이 있었다. 삼켜온 분노의 시간들,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가투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5명의 남자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은 패배나 퇴장 카드 이후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수 생활을 마친 지 여러 해가 지난 뒤 한 사람이 축구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앗아갔는지를 묻는 성찰적인 인터뷰 중에 조용히 찾아왔다. 가투소는 잠시 멈췄다. 그는 웃지 않았다. 잠들지 못한 밤들, 잘못 맡긴 신뢰, 혹독하게 배운 교훈들에 대해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타고난 성격이 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분노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문장이 이어졌다. 내 커리어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벌도 팬도 아닌 그의 쓰라림을 만들어낸 5명의 인물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번호 5, 로나르도 5번째는 로나르도다. 그는 한때 터치라인에 서서 새로운 비전, 현대적인 밀란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로나르도가 지휘봉을 잡았을 때 가투소는 자신의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팀은 여전히 그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사적으로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메시지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나면 가투소는 혼자 달리기를 했고 더 젊은 미드필더들은 그의 역할을 맡기 위해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밀라넬로의 어느 오후 지치고 분노에 찬 가투소는 로나르도에게 직접 맞섰다.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가 말했다. 아직도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까? 로나르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다. 축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가투소가 선수 생활 동안 겪었던 어떤 태클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정적인 경기들에서 벤치로 밀려났다. 기자회견에서 로나르도는 과거에 묶여있는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의미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다. 집에서 그 인터뷰를 지켜보던 가투소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내 얼굴을 보고 말해라. 마이크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수년이 지난 뒤 가투소는 이렇게 인정했다. 배제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선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그가 현대 축구에서 충성심조차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번호 4,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4번째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다. 그는 밀란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강력한 회장이었고 동시에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 선수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가투소에게 상기시킨 인물이기도 했다. 가투소는 언제나 베를루스코니의 업적을 존중해왔지만 그 존중이 실망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시즌 막판의 고통스러운 패배 이후 베를루스코니는 예고 없이 라커룸에 들어왔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거의 부성적이었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우리에겐 우아함이 필요하다, 그가 말했다. 쓰러질 때까지 뛰는 전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투소는 지늘기 묻은 축구화를 신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목덜미로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노출된 느낌을 받았고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축소된 자신을 느꼈다. 몇 주 뒤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구단이 미래를 위해 프로필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직접적인 비난도 없었고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감사도 없었다. 그저 그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정중한 신호뿐이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침묵이었다. 작별 인사도 없었고 충성심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가투소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때로는 내 존엄성까지도. 라커룸 위쪽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클럽을 위해 봉사하는 대가가 이것이었을까? 번호 3,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세 번째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다. 그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종종 라커룸을 갈라놓았다. 질라탄이 합류하자 밀라는 달라졌다. 훈련은 더 시끄러워졌고 더 날카로워졌으며 더 대립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격렬한 훈련 도중 가투소가 미드필드를 재정비하라고 소리치자 질라탄은 플레이를 멈추고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너는 뛰어. 결정은 내가 해. 그 순간 그라운드는 침묵에 잠겼다. 긴장은 경기마다 점점 커졌다.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 가투소는 여러 차례 수비 커버를 요청했다. 패스는 끝내 오지 않았다. 경기 종료 후 터널에서 가투소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축구는 함께하는 거야. 질라탄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승자는 허락을 구하지 않아. 카메라가 근처에 있었고 그 장면은 곧 묻혔지만 팀 내부에서는 균열이 분명했다. 가투소는 질라탄의 오만함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가 미워한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었다. 희생보다 자아가 앞서는 축구. 몇 년 뒤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나는 챔피언을 존중한다. 하지만 팀을 잇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 이 충돌은 강한 두 성격이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는 있어도 결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증거였을까? 버누치, 조르제 멘데스. 두 번째는 조르제 멘데스다. 그는 축구화를 신거나 터치라인에 선 적은 없지만 그의 영향력은 가투소의 커리어 깊숙이까지 미쳤던 인물이다. 수년 동안 가투소는 축구의 결정이 경기장에서 내려진다고 믿어왔다. 그 환상은 계약 협상이 침묵 속에서 길어지던 긴장된 어느 여름에 무너졌다. 약속들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었고 기회들은 암시만 되었을 뿐 결코 확정되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 멘데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상황은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가투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몇 주 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역할이 조용히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관리를 받는 더 젊은 이름들이 핵심 포지션 협상에 갑자기 등장했다. 가투소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답은 모호했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야. 비즈니스일 뿐이야. 그 말은 판결처럼 느껴졌다. 가장 깊이 베인 것은 협상 테이블 앞에서 충성심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가투소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그라운드에서 싸웠다. 하지만 그라운드 밖에서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다. 그 순간 축구는 더 이상 능력주의가 아닌 시장이 되었다. 이것이 가투소가 현대 축구의 공정성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잃은 순간이었을까? 번호 1, 마르코 마테라치. 첫 번째는 마르코 마테라치다.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가투소의 턱은 아직도 굳어진다. 대중의 눈에 그들은 같은 세대의 전사들이었고 전투와 승리를 함께 나눈 전우들이었다. 그러나 라커룸 안에서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했다. 성적 부진이 이어지던 긴장된 시기, 선을 넘는 말들이 오갔다. 훈련이 끝난 뒤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료들이 말리려 했지만 좌절한 마테라치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너는 전쟁처럼 싸운다. 이건 축구야. 가투소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충돌은 공개적으로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패스는 차가워졌고 대화는 끊겼다. 결정적인 경기에서 수비 조직의 오해로 실점이 나왔다. 카메라는 가투소가 소리치는 장면과 고개를 돌리는 마테라치를 포착했다. 이후 책임은 조용히 가투소의 과도한 공격성으로 돌아갔다. 몇 년 뒤 가투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의 용기를 의심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의 존중은 의심했다. 그 의심은 끝내 아물지 않았다. 한번 깨진 동료 간의 신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가투소가 공동의 승리조차도 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5개의 이름, 완전히 아물지 않은 5개의 상처. 47세의 젠나로 가투소는 이제 분노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명확함으로 말한다. 축구는 그에게 영광과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신뢰가 얼마나 쉽게 거래되고 무시되며 버려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이 남자들은 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의 쓰라림까지도 형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뒤를 돌아보며 남기는 질문은 하나다. 메달과 미소 뒤에 아직도 묻혀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과연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